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에 다들 관심들 많으시죠? 오늘 판례를 통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 조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토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 소유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판례가 있어서 간략하게 먼저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2021년 7월 9일 최근에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요. 진행 중인 거 보니까 아직 뭐 패소를 인정하고 종결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었고요. 이 판결의 요지를 보면 도시지역 내의 농지이기 때문에 이건 비사업용이 맞다. 이게 도시지역 내 위치하게 된 원인, 그리고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사용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원래는 사업용을 쓸 수 있었다. 근데 내가 법 때문에 못 쓴 거다. 그러니 이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말이 어렵습니다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토지 소유주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또 좀 허점도 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그 경과 규정을 내용을 보면 농지나 임야인데 농지와 임야를 각각 1980년도부터 86년 사이에 취득을 하셨고요. 이 농지와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2004년에. 그런데 2008년에 이게 아마 도시개발이 시작이 돼서 구역 지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 농지하고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이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이 인가가 나서 이제 토지 사용이 제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2016년도에 이게 토지를 이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신고할 때 이렇게 법적인 제한 때문에 토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인 거지 원래는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일반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 적용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라면 이 장특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지나서 이 세무조사하고 추정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시 배제를 하고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10%도 중과하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또 이제 이 기간에 대한 뭐 과소신고 등 또 내용을 해서 가산세도 42억을 추가로 포함해서 총 양도소득세를 162억 원을 부과를 다시 한 겁니다. 판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원고의 주장이든지 그 다음에 법조문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을 제가 좀 간략하게지만 항목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걸 다 사례로 보시고 나는 만약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나씩 좀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원고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토지 소유주가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내가 사용을 못한 거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또 도시지역 편입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편입이 된 거지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당한 사유 아니냐 이렇게 본 거고요. 그렇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소유자들이 이제 사적개발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니다. 또 환지의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 내지는 수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하거든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이게 도시개발이 환지 방식으로 아마 땅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됐는데 그때 그 환지를 이제 사용을 못한 거다. 또 임야는 도시개발법 때문에 이게 또 허가 없이는 벌채나 식재가 안 되니까 그거 못한 거다. 또 일부는 종묘 생산업자로서 임야 부분을 산월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실제로 사용했다. 이렇게. 또 도시지역 내 농지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 행위가 제한되니까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유권 해석도 있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그 가산세와 가산금까지 물리는 그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몇 가지 더 하면 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데는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내가 다 신고 납부했지 않느냐. 물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그 의견이 다를 뿐이지 내가 아는 것도 아닌데 가산세까지 먹이는 거는 좀 억울하다. 그건 위법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국세청은 무조건 가산세를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가산세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에 토지 중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아예 비과세되는 토지는 내지는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거 원래 이렇게 비과세되는 거 면제되는 토지는 그냥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다. 그런 얘기죠. 또 지목이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이제 재산세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거를 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중과세를 때리고 했느냐. 이 도로는 이거 원래 비사업용 토지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원고가 주장을 한 겁니다. 먼저 좀 간략하게 보시면요. 소득세법 제104조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보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내용은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례를 이용해서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나 시지역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라면 농지를 스스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소유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로서 작용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그거 아니라면 그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다.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비사업용 토지다. 임야 가지고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그 안에 살고 있다든지 또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던지의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이런 거라면 제외하지만 임야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보면서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4에 보면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어떤 거냐,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그 기간에 대해서,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혹은 그 기간, 1, 2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받았을 경우에 그 밖에 공익, 기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률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 사유 또는 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소득세법 시행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부득이한 사유로 보느냐?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신청한 자가 건축법인 행정 지도에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돼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건 부득이하다. 또 토지를 취득한 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이기 때문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다, 이거 본 거고. 또 천재지변 그 밖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촌작용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 전에 2년 이상 동안 만약에 제촌작용했느냐, 그렇게 했다면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무지가 되든지 이래서 작용을 못하게 됐다. 이러면 이런 거는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로 봐주겠다. 또 당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 이런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이런 것만 봐주겠다라는 게 이런 시행 규칙의 굳이 내용을 정해놓은 이유입니다. 법조문을 열거를 해놓고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좁게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나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 내지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규 해석은 법문대로만, 있는 대로만 액츄얼하게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도 이 법문의 의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법문,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엄격하게 판단하겠다, 해석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농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가 된 것이다. 도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비사업용 토지다. 또 이 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앞서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고 그러니까 못 썼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다라고 했지만, 이 법원의 판단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야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현황이나 위치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이렇게 보고서 대충 보고 그러니까 곧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선 내용에 보면, 법조문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이 될 듯 하지만 법원에서 굳이 이렇게 판단을 다시 한 걸 보면 농지로서의 어떤 사업용, 즉 농지의 사업이 뭡니까?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도시개발이라는 어떤 구획 지정에 대한 핑계는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제촌작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농지로서 활용을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소유주는 산림자원법 이렇게 종묘 생산업자라고 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그런 산림자원법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생산업자도 아니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그 유권 해석이라는 게 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내려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유권 해석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또 이제 가산세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그건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전쟁이라도 났느냐 내지는 이게 신고를 못할 만한 무슨 큰 천재지변이라도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너가 잘 못했는지 내지는 서로의 분쟁이 있는지 그거는 고려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라면 무조건 과세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이 잘 모르고 했다 내지는 뭐 우리는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뭐 신고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고 예, 가산세는 무조건 특히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과세된다,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 중에서 이제 그 원고 토지 소유주의 그 주장을 이제 인정해 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도로는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 거 이거는 그것도 비사업용 토지로 다 보고 한 거는 그건 용산세무서장이 좀 너무했다. 그건 위법하다. 그래서 그거는 빼줬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 그 도로가 아니라 이제 용산세무서에서는 도로가 아니라 경작을 위한 농막의 부지로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도로로 썼는 모양이죠. 이게 실제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도로가 맞다. 그러니까 이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 중과세라든지 이런 추징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네, 이제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오히려 잘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앞선 내용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토지 관련 세무 상식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